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과 비교해도 세상은 대단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 살게 되었는데 한편에서는 못 살겠다고 아웃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서막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무엇이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스 슈밥이 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교재로 해서 요약하고 살을 입힌 것입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변화를 일으킬 과학기술은 어떤 것인지 여러 편에 나누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 일으킬 변화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해결책 또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합니다. 현재의 지식정보 관련 기술 혁신 속도를 고려할 때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사회에 나와 갖게 될 일자리의 거의 70%가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자동차 10대 중 1대가 무인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년 안에 로봇이 법률에 관련된 자문을 하게 하고 기업 감사 업무를 하고 10년 안에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간을 이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손으로 하고 있는 일을 미래에는 기계가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는 인재가 없다고 아웃습니다. 필요한 만큼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아이들 어떻습니까?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비교하면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목표 지점이 어딘가로 이동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들 공부를 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여태껏 배운 내용들이 그대로는 쓸모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30대에도 조기 퇴직을 시킨답니다. 40이 넘으면 자칫 퇴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40대면 한창 일해야 될 나이가 아닙니까? 나이가 더 많아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건 어른이건 모두가 새로운 방식의 자기 개발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미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미래가 갈라지니까 미래를 다르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죠. 전략적 사고가 아주 절실한 때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제4차의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인지 무슨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오랜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새로 등장한 기술과 함께 혁명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혁명은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불을 발견했다든지 도구를 사용했다든지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1만 년 전에는 농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수렵 채취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한 군데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큰 시각으로 보면 비슷한 삶의 방식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철도가 놓이고 이러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의 힘으로 옮겨가는 일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20세기 초에는 전기를 쓰게 되고 조립 라인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2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 이후에 반도체나 컴퓨터, 인터넷이 주도한 디지털 혁명인데 바로 지금껏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융합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생물학, 디지털 분야가 상호 교류해서 전혀 다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소비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삶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등의 재화를 거의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도 거의 무상에 가까운 비용으로 저장해서 그 정보를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블릿 PC 아시죠? 30년 전의 데스크탑 5,000개하고 요즘 태블릿 PC, 태블릿 하나하고 맞먹는답니다. 또 1GB를 저장하자면 20년 전에는 1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거의 12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지금은 1년 사용하면 평균 0.03달러, 다시 말해서 우리 돈으로 30원이 조금 넘는 그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부자들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죠. 아무튼 돈 많은 사람 생기니까. 그러나 문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3억 명이나 있습니다. 아직 2차 산업혁명조차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층 간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뿐이 아니고 모든 선진국이 다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속하도록 하고 싶으십니까? 다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는데 교육 시스템이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는 이노베이터, 투자자, 주주와 같은 지적인, 물적인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향후 평생 동안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없다거나 자녀와 후손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절망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유독 높은 것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으며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도태되지 않을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